네. 저희가 이제 오늘 제목대로 우리 유튜버님들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 지역, 특히 하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이 세종 신도시. 그렇죠. 세종이 가격 하락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죠. 세종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는 경기도. 경기도 옆에 가장 많이 하락한 얘기 나오는 게 인천, 송도. 네, 송도가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하락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네. 그럼 재미난 게 요 지역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요 지역들의 특징이 전체로 보면 입주 물량이 많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줘. 이 특징이에요. 요 공통된 특징이.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많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입주 물량이 많고 지금도 집이 남는데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계속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이 최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네. 제일 많이 얘기 나왔던 지역이고, 그렇죠. 예, 이게 서울 외 지역이에요. 네네. 서울 외 지역. 네. 그 다음에 서울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 나오는 지역들, 뭐 노두강 얘기도 많이 처음에 노두강으로 시작을 하긴 했죠. 그렇죠. 근데 요즘 뭐 유튜버 도배를 하는 지역이 도배를 하는 아파트도 지역도 아니고 네, 딱 아파트. 집어서. 딱 하나 세 글자. 네. 뭐죠? 헬리오? 네, 헬리오시티. 네. 무슨 떨어졌다면 헬리오시티, 그죠? 맞아요. 헬리오시티 신고가. 이제는 헬리오시티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위례라든지 네. 이제 또 주변으로 넘어갔어요, 그죠? 이제 이 개포주 저기 둔천유공 이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된 거예요. 첫 번째가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두 번째가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그렇죠. 지역 또는 하락할 지역. 이게 이제 두 개 포인트가 된 거죠. 유튜버들이 많이 나왔던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다 이게 심플한 이유인데 이걸 길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거시 경제를 막 가지고 오셔서.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미 결과가 나와서 그분들 얘기가 맞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과치를 예, 넣고 이제 예. 분석한 아니, 거니까. 결과치를 놓고 그 전에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고 네네. 결과 나오기 전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잘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네. 이 반등할 지역 가장 많이 뛰거나 반등할 지역을 생각해 보면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이 가장 먼저 반등하겠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렇죠. 그게 그렇죠. 맞을지 틀릴지는 몰라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외부 요인이 많다 보니까 네.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죠. 네, 예. 입주 물량이 세상에 적은데도 100%는 불구하고 없으니까.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적은데도 하락했잖아요. 입주 물량이 적은데도 하락한 이유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하죠. 수요가 줄었어. 수요가 그보다 더 줄었어. 더 줄었어. 그러니까 원래 서울의 수요가 매년 5만 가구 정도가 있대요. 신규 네, 수요가.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높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가 5만이래. 네. 근데 물량이 그러면 5만 가구가 필요하대. 그래야 집값이 유지가 된대요. 근데 근데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물량이 부족해야 되는데 3만이 부족해야 되는데. 금리가 뛰면서 이 수요가 2천으로 줄었어. 네. 2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은 2만이 공급돼. 그렇죠. 그럼 18,000이 남으니까 그렇죠. 집이 남아 돌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 그러니까 변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있죠. 네, 변수가 있어. 입주 물량이 적다고 무조건 회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2천으로 떨어진 수요가 입주 물량이 2만이니까 네. 2만으로 뛰게 되면은 하락을 멈추죠. 가격이 하락을 멈추는 게 아니고 정상 가격을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초급매가 없어지고 금매가 없어지고 회복을 정상 가격으로 해가는 돌아가니까 7억 5천 하던 아파트가 9억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뛰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돌아갔다. 애매한 거야. 왜냐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시세가 9억인데 아파트가 7억에 초급매가 나왔어. 근데 이 초급매 3, 4개가 거래가 되니까 그 다음 나온 매물은 9억이야. 그러면 이건 뛴 거예요? 아니면 회복의 과정인 거죠? 그냥 회복? 회복의 과정. 이 후시딘 상처 회복? 이 회복으로 봐야 되나? 사실 네. 그 입주 물량뿐만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저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짧은 기간 안에 급등했던 금리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너무 규제가 너무 많이 있었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수요를 2만의 수요를 2,000, 5만의 그렇죠. 수요를 2천으로 줄여버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규제에 관한 부분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년에 다 없어진다고 해요. 그죠? 그쵸? 정부에서 약속했어. 근데 이 약속을 지키려면 중간에 무서운 중계를 한번 거쳐야 돼. 국회. 그죠? 근데 이 국회가 통과가 안 되면 정부에서 국회를 좀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정부도 이건 부담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부담되는 걸 아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이 그동안 수요를 억눌렀던 규제가 없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금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뭐죠? 대출. 대출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야 될 이자. 근데 이제 기준금리는 내년 2, 3월까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많고 뭐 실제로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대출금리는 이 12월 달이 거의 고점이라는 얘기가 거의 전문가들의 거의 99%가 대세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음. 이 12월 달이 그동안 이 우리가 CPI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저 네고랜드에서 김진 누구라고 하는 높으신 분이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서 은행 채권들이 그냥 멈춰버렸어. 그 그렇죠. 은행에 돈이 없어. 돈줄 경색이 그러니까 나버렸죠. 돈을 국민한테 빌린 거야. 굉장히 높은 막 5%대. 네. 그러니까 5%대 돈을 빌렸으면 이거 이 대출을 몇 프로대 해줘야 돼? 아, 최소한 7% 가야죠. 7% 8%대 해줘야 돼. 그렇죠. 거기다가 또 돈이 모자하니까 부족한데 빌릴 사람 많어. 그러면 막 9%대 해줘도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일이 벌어졌던 거지. 근데 요게 이제 슬슬 이제 풀리고 있어요. 네. 은행채도 이제 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금리. 금리가 상승하는 끝을 모르니까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기 싫어. 그러니까 일단 높게 불러.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4%대 돈을 가지고 와서 A 3% 붙여. 원래 1.5%만 붙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7.5% 금리가 돼버린 거지. 근데 이제 금리 끝이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리스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낮추는 거야. 3% 붙이던 가상금리를 2% 붙여. 그리고 만약에 금리가 멈추면 그때는 1.5%밖에 안 붙여요. 그렇죠. 거기다 네. 또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야 우대금리 해. 그럼 마이너스 또 0.5로 하니까 1%밖에 안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낮아지는. 그러니까 대출금리는 이제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일단은 대출금리,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시중 5대 은행들이 일제히 다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나오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6%대에서 5%대로 또 내려왔습니다. 뭐 이 근데 상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금리 얘기가 나왔네. 여기로 왔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일꾼대님이 금리를 좋아하세요? 고금리를 좋아하세요. 고금리를. 고금리에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내년 상반기 안에 멈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안에 미국 금리가 몇 번 올릴 수 있어요? 2번? 2월하고 3월. 예. 그러니까 3월에 금리 상승이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상금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을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준비를 하신다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헬리오시티가 최근 들어서도 더 이제 힘들 거다라고 내년이 더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33평 아파트 전세값이 보면 8억에서 9억 정도 시세를 해요. 근데 개포에서 내년 이제 2월 달에 프레지던스 자이가 나오게 되면 현재도 전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세값이 현재 나오는 게 10억이란 말이죠. 그러면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굉장히 급한 매물들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면 이 개포 쪽에 있는 전세값이 헬리오시티에 있는 수요까지 끌어당기면서 헬리오시티 역전세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이제 유튜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좀 몰매를 맞으면서 네. 투매가 더 많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이게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피스텔이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네. 또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하락이 되게 늦었던 거지.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 갭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 하락이 좀 나중에 일어났어요. 네. 오피스텔 그리고 오피스텔 하락폭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어요. 또 오피스텔은 또 1인 가구들이 주류로 네. 이뤘고 네네. 1인 가구들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그 수요가 그래도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지만 네. 이런 수요가 그래도 뒷받침이 됐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 하락폭, 그러니까 이 전세가가 시장을 움직인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전세값이 뭐, 지금 뭐 자주지하죠. 삐졌습니까? 아니요, 잘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말도 아니 열심히 보통- 듣고 있는데 보통 조금만 아는 거 나오면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니, 아는 게 아는 체 안 해요. 아는 게 없었나요? 네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적은 지역은 실수요자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업무타운 주변. 네. 그죠? 이 경기도에서도 이제 판교나 이런데 좀 분당 이런 데에서 업무타운 쪽은 좀 하락폭이 적었고 네, 네. 그렇지가 않은 좀 외곽 쪽은 좀 하락폭이 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저희가 그동안 이 가치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살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얘기했죠. 업무타운에 안에 있는 거 사라. 네, 무조건 업무타운 내에 있어야 네. 되는 걸 사라. 그러니까 업무타운 주변에 있는 거 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네. 제가 항상 중요한 포인트가 오피스텔은 무조건 업무타운 안에 박혀 있는 걸 사라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박혀 있는 것들은 전세가 하락폭이 적었고
매매가 하락폭도 굉장히 적었다는 거예요. 변하는 거에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가치, 숨어있는 내재 가치를 볼 줄 안다면 그런 흐름에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제대로 투자를 해서 조금만 길게 보신다면은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는데 그 가치 판단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좀 우리 김권대님이 뭘 보는 게 좋겠는지 한번 찝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상급지를 무조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즘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 전세가가 개포도 그렇고 헬리오가 같이 낮아졌어.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내가 그 헬리오를 내가 예를 들어 9억에 전세를 살다가 네. 헬리오가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개포가 11억이었다가 9억으로 전세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 헬리오에 9억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7억을 전세를 살고 2억을 차로 바꿀까? 차를 바꿔? 2억이 남으니까? 2억을 아니, 대출을 갚을까? 금리가 높으니까? 저는 안 갚고 예. 좋은 환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 않으면은 네. 웬만하면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고 가겠죠, 위로. 갈 수 있으면 네, 가겠죠. 개포로 이제 가겠죠. 상급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하급지는 이제 비고 상급지가 먼저 채워지는 거죠. 그렇죠. 물건이 빠지면서 가격이 먼저 회복하고 그다음에 하급지가 회복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급지를 지금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지면은 하급지가 힘들어지는 거지 상급지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 거죠. 상급지는 회복이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동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금매들도 먼저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내년 1월 달에 집을 사는 게 맞다.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무조건 집 사세요. 이런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악플도 달지 마시고 자꾸 과격한 행동하지 마시고 그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저점을 잡을까란 고민이신 분들만 저희 방송 상처 많이 받았나 봐요. 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언제 회복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것만 판단해서 하시면 이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고 싶은 거죠. 네. 그죠?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되게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되게 길게 얘기했던 이거 첫 번째 입주 물량. 네,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은 일단 가장 안전하다. 그렇죠. 가장 먼저 회복한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가 이 전세가가 가장 먼저 반등할 지역. 이것도 역시 입주 물량하고 연관이 있죠. 크죠. 물려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세가 급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금리가 뛰어서 그런 거예요. 대출금리. 맞아요. 대출금리가 뛰었기 전세금리 대출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이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자금 조달 비용 있잖아요. 네. 자금 조달 비용도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상금리 리스크에 대한 금리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왜냐면 지금 약간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약간 이상할 정도로 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어쨌든 최약체잖아요. 네. 그죠? 우리 시민들 중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대금리를 붙이고 있어요. 우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전세가 회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이 적은데 전세가가 회복하는 지역은 결국 매매가도 빨리 회복할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죠. 기준을 잡고 삼으신다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유튜버들이 제일 많이 하락했다고 1년 동안 얘기한 지역들 특징을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네. 전세가 하락폭이 크네.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되는 지역 위주로 결국 집이 상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가장 안전한 투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니까 좀 너무 길게 얘기했네. 아니에요. 네. 오늘 라이브를 듣는 분들은 한 1, 2개월 정도만 지켜보시면은 그런 대책들이 정부에서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시중금리와는 상관없이 고정금리로 전세를 옮겨갈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적은 비용으로 전세를 살 수 있게 되면은 지금 저 월세가 계속 올라가서 월세 비용보다 고정금리의 전세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다시 전세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확실하게 시장에서 효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전세가 안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전세가 회복되는 지역이 어디냐, 빠르게 회복되는 지역이 어디냐를 확인하신다면 그 지역이 가장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인데요? 알려드려야죠. 그러니까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모르고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고. 근데 가치 대비 지금 너무 많이 떨어진 부동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반 고기반인 물건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치 대비 떨어진 것,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세가 10억에서 9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 9억이 나중에 뭐 또 9억에서 시세가 또 8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요게 나중에 9억으로 회복하면 1억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시세가 9억인데 6억인 매물이 나왔어. 네, 그럼 이게 내가 나중에 9억으로 회복하면 난 3억 번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9억에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아니, 5년 그거를- 뒤에 상승한다는 그거를- 게 임대 사업을 내서 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양도세도 안 내. 네, 아니 양도세를 갖다가 뭐 50% 감면받아. 70% 감면받아. 이거는 정말 저기 분양 나온 곳 중에 둔촌중옥도 좋은 곳이지만 음. 강동 헤리티지 자이 같은 거 보세요. 시세 대비해서 한 3억씩 싸게 나오니까 경쟁률 높고 결국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더 큰 수익도 만들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이게 예, 어떤 분이 좀 전에 아까 제가 질문한 게 있어요.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하고 네, 자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음. 아까 전세가가 상승하는 부동산이 회복하는 게 더 많이 회복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수요자 위주의 10년차 아파트하고 네. 지금 시기에 일반 아파트. 그다음에 네. 재건축 아파트하고 네. 어떤 거를 하는 게 좋을까? 어떤 게 먼저 회복할까? 저는 10년 차. 10년차 아파트가 먼저 회복할 거다. 저는 10년 차 예. 아파트가 먼저. 그 이유는 역시 전세가겠죠? 그렇죠. 일단은 전세 뭐 원할 전세 뻔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세값이 오르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갭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매매가 빼기 전세값이. 근데 갭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들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은 매수가 더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너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다가 전세가 회복을 매매가 회복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조금 약간 설득력이 조금 약한데요. 우리 공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이 먼저 살아나죠. 재건축이 네. 재건축은 갭하고 전세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네. 이제 뭐 전세도 중심지 어차피 강남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대출이라든지 갭하고는 상관없이 현금 자본이 많은 분들이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서울의 주택이 부족한데 아직까지는 피부로 부족한 걸 못 느끼겠지만은 시장이 그래도 이제 심리가 좀 호전이 되고 시장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마 느껴지게 될 거예요. 그때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재건축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게 되고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대장주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부터 움직이게 될 거고요. 그 움직이게 되는 미래 가치는 부자들은 그 미래 가치와 입지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살 거예요. 그러면은 돈에 맞춰서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이 낮은 쪽으로 많은 실수요자들, 투자 수요자들이 몰려들게 될 거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90%가 소멸이 된 거는 시장에 돈이 없어서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금리도 높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앞으로 더 가격이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안 사는 거지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전환과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대기하고 있던 수요주들 중에서 투자 수요가 가장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돈에 굉장히 밝거든요. 그래서 돈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재건축, 특히나 호재가 있는 아파트 개발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호재가 있는 재건축 쪽, 게다가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는 이 가격 자체가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투자자 측면에서 많이 시장에 진입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재건축 쪽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분은 10년차 아파트, 네. 한 분은 재건축. 네. 전 안 물어보시네. 그냥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대님? 자, 저는 네. 저도 재건축 아파트가 먼저 뛸 거로 생각을 해요. 죄송하지만. 네. 네, 10년차 아파트도 조금 뛰겠지만 생각이 왜냐면 다른 건데 죄송할 건 예. 아니죠. 이게 지금 정부가 실수요자만 가지고 주택값이 빨리 연착륙을 원하는데 네. 실수요자만 가지고 빨리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세가 회복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금리 조금 해준다고 해서 바로 회복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네. 또는 임대사업자를 혜택을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집을 매수하길 원해요. 임대사업자는 실수요자가 아니죠. 예, 실수요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재건축이라고 하는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이제 정말 메리트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재건축 아파트가 수익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주택자들이나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아파트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왜냐면 재건축만큼 안전한 투자가 없어요. 가장 안전한. 걔는 확실한 개발 이익이 있고 이미 낡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이 취소될 일이 없잖아요. 100% 이미 되죠. 담장이 쳐져서 재개발은 정부에서 이렇게 담장을 그리잖아요. 선을 재개발 안에 이 재개발 취소되면은 다 날아가요. 가치가 제로가 돼. 근데 이 재건축은 담장이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야. 지금 재건축이 취소돼도 얘는 5년 있다 또 되는 거죠.
그 재건축만큼 안전하게 생각하는 게 없는데 이거는 너무 정부에서 항상 이걸 한 채 이상 못 가져가게 법으로 맞아요. 항상. 근데 이거를 만약에 풀어줬어. 다주택 해, 임대사업 해 하면은 부자들이 지금 금액에 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냥 난 묻어놓을래. 나 계속 나는 길게 볼래.라고 만약에 해서 이 호재하고 같이 물리게 되면은 물건이 순식간에 빠져버리고. 왜냐면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좀 여유가 생기면 항상 원하는 거. 우리 와이프가 원하는 게 뭘까? 좋은 집. 안전한 거. 새 아파트. 여자들은 딴 거 없어. 새 아파트. 무조건 여자들은 새 아파트. 뭔가 신형이 나왔다. 집에. 네. 뭔가 트렌드가 바뀌었다. 거기 살고 싶어요. 항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게- 뭐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재건축에 대한 만약 규제,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주려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만약 재건축을 만약에 사서 이 사람들이 여러 채를 받을 수가 있고 거기다 양도세 혜택까지 준다라고 한다면 이 한 번에 몰리는 수요가 이게 장난이 아닐 거야. 그래서 그리고 팔지도 않을 거예요. 매물도 그래서 줄고. 굉장히 길게 가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포인트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 네. 플러스 그렇죠. 호재, 그러니까 정책적인 호재도 있고요. 뭐 개발 호재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역. 그런 호재가 같이 물리는 지역. 이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재건축이 먼저 움직일 거다. 네, 재건축이 결론이 그거네요. 왜냐면 재건축 정책적으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전에는 재건축을 안 해줬는데 재건축을 이제 빨리 할 수 있게끔 풀어줬죠. 그다음에 용적률을 높여서 추가 부담금을 거의 없게끔 만들어줬죠. 줄이고 있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샀는데 여러 채를 살 수 있게끔 풀어줘요. 그러면 강남 돈이 있는 분들, 네. 왜냐면 40억, 50억을 또는 70억, 80억을 그 현금으로 사는 분들 많아요. 강남에는 10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이 4억짜리, 5억짜리가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40억, 5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거 한 5, 6개 사는 거는 큰 부담 없어요. 전세하고 상관없이. 이게 확실하게 뭐 4억이 확실하게 5년 있다가 6억만 된다면 5억만 된다면 살 사람도 많거든요. 거기 세금 안 낸다면.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속상한 게 네.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시기에 꼭 가난하신 그렇죠. 분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힘들고 버티다 결국은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파시게 되고 맞아요. 또 좀 돈이 여유가 있는 부자들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좀 바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을 때 매수하면 꼭 이게 다시 회복해서 큰 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거야.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가난하신 분들은 계속 힘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왜냐면 저희도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 나이 드신 분들 힘든 분들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어쨌든 이런 분들한테 저희도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더 부자 되는 건 되게 쉽거든요. 쉬워요. 지금 한 내년 1월 정도에 집 임대사업자 풀어줬을 때 많이 부자 되잖아요. 임대사업자 아니더라도 자본이 많은 네. 사람들은 가장 좋은 지역에 가장 비싼 네. 걸 사놓으면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를 때 많이 오르거든요. 네. 그 갭이 또 양극화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안타깝죠. 뭐 저희가 이제 이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입주 물량이 적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도 가장 적죠. 지역마다 조금 다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입주 물량 뭐죠? 아실. 네, 한번 볼까요? 예. 강남구. 이게 이제 2023년 하고요. 이때가 이제 강남의 수요선이 여기입니다. 수요는 여기인데 적정 수요가 적정 수요인데 그 이상으로 입주 물량들이 내년에 이제 더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게 강남에 이제 입주 개포 물량이 쪽에. 많네요. 예. 개포하고 근데 개포가 이제 2월 달에 있고 그렇죠? 예, 2월 달에 있고 또 바로 다음 해에 또 개포에서 또 들어옵니다. 네네네. 개포 1단지. 반포 입주 물량도 올해 있고요. 예. 2023년도에.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원베일리. 예. 거기 이제 서초구니까. 예. 서초구가 서초구. 예, 그렇죠. 서초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초- 서초구는 이제 원베일리 하나죠, 뭐. 예, 원밸리 네, 하나입니다. 삼천 가구. 근데 이제 적정 수요가 2,000세대니까 한 좀 개 단지가 오버. 분양을 하는데도 오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서초를 노리시는 분들은 올 가을 정도. 원베일리 가을에 입주하거든요. 네, 내년. 네. 예, 내년 내년 가을. 가을. 이제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죠. 올 가을은 없잖아요. 내가 바본가? 그 올 가을이라 그래갖고. 올 가을이 지금 이 양반이 지금 이제 겨울인데. 자, 이제 가을, 내년 가을. 네.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원베일리, 발끈하고 그래요. 예, 원베일리하고 이제 강남 네. 쪽에 입주 물량이 강남은 입주 물량이 제법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강남에 영향을 받는 지역 중에 흑석. 네, 흑석. 흑석도 입주 물량 있잖아요. 흑석도 그죠? 예, 있죠. 흑석도 좀 동작구. 네. 예. 여기는 뭐 적정 수요보다는 예. 적네요. 1700세대. 네, 근데 이거밖에 이게 이제 또 반포하고 많이 붙어 있다, 서초하고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조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강남 쪽이나 개포 쪽에 입주 물량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전세가가 조금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강남이나 개포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이 강남이나 개포는 가격을 조금 낮추면 다 나가요. 맞아요. 근데 그 주변이 힘들어지는 거야. 흑석이 만약에 입주 물량이 좀 내년에 나오면은 흑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고 영등. 상도동이나 이건 흑석동은 위치가 좋잖아요. 네네. 전세가가 비싸요. 음. 그러면 상도동이나 이런 쪽에 전세가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개발 호재라고 했잖아요. 네. 개발 호재하고 입주 물량이 적은 게 물리는 지역이 가장 유망한데 이게 지금 서울시의 개발 호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 어디죠? 용산구죠. 네, 용산구예요. 그러니까 용산구 입주 물량 한번 봐볼까요? 네. 올해 말고는 내년부터는 아예 제로입니다. 내년부터 쭉 제로예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 자체가 용산구는 없어요. 예. 올해 전세나 올해 힘드신 분도 올해 그냥 힘들었어요. 내년부터는 물량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흑석 때문에 근데 용산구가 흑석보다 더 상급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석이 빨리진 않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용산구는 물량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어요. 개발 호재는 많은데 음. 물량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데가 중구에 도심, 중구. 도심 개발에 사활을 거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심, 맞습니다. 종로, 중구 한번 볼까요? 네. 입주 물량? 어떤 거요? 중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2023년부터는 아예 계속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마저도 물량이 내년에 들어오게 되는 물량들이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예. 뭐 오피스텔 뭐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오피스텔 같은. 이 원룸, 네. 이 중구는요. 원룸의 입주 물량 말고는 아파트 자체는 없어요. 그리고 요것도 되게 세대수가 작은 것도 오피스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200세대, 집이 300세대. 오피스텔인데 그냥 이름만. 음.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쓰고 오피스텔이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네. 법적으로 5계층 이상을 아파트로 분류하니까 예를 들면 7층, 8층짜리 지어도 또는 10층짜리 오피스텔 지어도 주거용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어도 이건 아파트로 분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없어요. 그냥. 없어요. 맞습니다. 종로는 어떤가요? 종로. 종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의 전멸이죠. 종로는 아예 뭐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없어요 이제. 예, 없어요. 그리고 이 오피스텔도 올해부터 또 착공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도심의 입주 물량이 없는 거야. 개발 호재는 많은데.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정부에서 입주 물량을 늘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로에서 중구청에서 용산에서 입주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할까?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해요. 개발을. 네. 그래서 이게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300%로 개발을 거의 대부분 해야 돼요. 역세권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개발을 좀 많이 하겠죠. 넓게. 네. 용산의 개발이 재개발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로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왜냐면 다 상업지의 업무타운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요만큼밖에 없어. 이만큼인데. 그럼 여기를 어떻게 지어야 될까?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높이 지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많이 높이 지을 수밖에 그렇게 없는 지어줘야죠. 거예요. 수요는 엄청 많은데. 네. 아파트 시세도 30평 기준 거의 이제 20억 가까이 하잖아요. 강남보다 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곳이죠.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요거는 높게 지어주는 네, 거 많이 요거는 지어줘야 되는 거죠. 좋은 거 아닌가? 좋은 거죠. 네, 희소한 거죠, 이런 희소한 생각을 저희가 해보는 거죠. 희소한 그래서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입주 물량이나 전세가 이게 이제 입주 물량에 따라 다른 거고 또 금리에 따라 다른 건데 요렇게 서로 맞물려 가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먼저 회복하고 높게 많이 회복하고 좀 많이 찔 수 있는 지역들이 여러분들이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올해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내년에 다시 많이 회복해서 여러분들 자산이 빨리 원래 자리에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 있고요. 두 번째로 집이 없거나 이제 상위 갈아타기를 노리시는 분들 또는 무주택자 분들은 이번 기회 정말 놓치지 말고 꼭 성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평생 살 집 정말로 우리 꼰대들 보고 정말 싸게 샀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좀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하는 그게 마음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자, 올해 마지막 인사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말 받으세요.